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도 해동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황석현입니다. 저는 오늘 마음을 알면 자녀가 보인다는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모르는 자녀의 이야기라는 주제이고, 오늘 학부모님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자해와 자살이라고 하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해와 자살, 그리고 부모님의 대처 방법,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고생을 하셨던 만큼 학부모님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을 제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자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해란 무엇일까요? 학부모님 및 보호자분들께서 보시는 이 의미처럼 자기 몸을 스스로 다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러한 자해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 자녀분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라고 하는 SNS에도 해시태그 자해를 검색하게 되면 정말 많은 학생들 혹은 청소년들이 자해를 바탕으로 하는 해시태그 피드를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요즘 시대에는 자해 혹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접하기 쉽고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만큼 중요시 되다 보니 이 자해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연구를 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비자살성 자해 혹은 비자살적 자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깊게 해석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자살성 자해란 자살하려 하지 않고 고의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피부나 아니면 자신의 신체 일부분에 칼이나 혹은 면도날, 바늘 등과 같은 날카로운 물질들로 베거나 찌르는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좀 더 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신체에 불로 이렇게 피부를 태우는 행위 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비자살성 자해와 자살 시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비자살성 자해라는 명칭을 알려드리기 전에는 자해는 곧 자살을 하기 전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상당히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며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비자살성 자해는 자해 행동의 치명성은 낮으며 행동 빈도가 잦습니다. 다양한 시도 방법을 사용해서 심리적 고통으로부터의 일시적인 도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자살성 자해고요. 자살 시도는 영구적으로 삶을 끝내려는 행위, 행동 빈도는 낮지만 치명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학생들은 갖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학생들이 왜 자살 시도를 하냐라고 하면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십니다. 흔히들 이제 터널에 갇혀 있다거나 동굴에 갇혀 있을 때 보이는 빛의 출구 방향 쪽으로만 나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탈출구가 그곳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굉장한 우울감 그리고 희망이 없다라는 이 어두운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아닌 청소년 100% 기준에서 국내 청소년 자해 경험 비율은 약 22.8%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해 경험 비율이 22.8%인데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으신데요.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2.8%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 그리고 중국 경우에도 10%, 대만에도 10%, 영국에도 10%대에 위치한 걸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자해 행동 유형으로는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신을 깨문다거나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는다거나 고의로 자신을 때리거나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는 그런 자해 행동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평소 정신건강 상태가 어떤가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평소의 정신건강 상태, 청소년군들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이렇게 실시한 게 있었습니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의 비율을 보시면 되는데요. 16년도에는 11.1% 그리고 19년도에는 17.4%로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상태가 어떤지, 정신건강 문제가 어떤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 문제라고 하는 것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그리고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 변화,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심각한 스트레스, 그리고 자살 생각. 이 이외에도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청소년들은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어떨까요? 전체 100% 중에 34.2%의 학생이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남학생들의 경우 28.1%, 여학생들의 경우 40.7%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우울감을 얼마나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텐데요. 전체 25.2%가 산출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남학생들은 20.1%, 그리고 여학생들은 30.7%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 생각률은 어떨까요? 자살 생각률의 경우 전체 100% 중 10.9%가 나타났고요. 남학생들의 경우 8.1%, 여학생들의 경우 13.9%의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즘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해를 그만큼 많이 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자해는 왜 하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비자살성 자해라고 하는 것의 원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혼란스러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느껴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자해를 통해 자신을 처벌하고 죄책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러한 자해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나보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 자해를 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만나게 되는 자해 학생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두 번째, 혼란스러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일부러 느끼면서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어떠한 혼란스러운 상태를 경험하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신데요. 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눈물이 나온다거나 괜히 울고 싶어진다거나, 그리고 나의 미래는 없을 것 같다, 혹은 나 내일 학교 가기 싫은데 너무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데, 너무 싫은데? 하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부터 정말 구체화된 두려움까지 다양한 혼란스러운 심리적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저는 상담을 하면서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비자살성 자해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주로 10대 초기에 시작되어 성인 초기에 그만둔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팔목, 팔뚝 등과 같이 잘 보이는 신체 부위에 자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봐왔던 학생들 중에서는 팔목이나 팔뚝 등에도 이렇게 자해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부모님들에게 들키기가 싫어서, 외부의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어서 배에 한다거나 허벅지에 한다거나 종아리에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비자살성 자해 진단 기준 속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비자살성 자해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심리학에서 나타나는 진단 기준의 명칭 혹은 특징으로 이제 기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이어서라고 하면서 불편함이나 장애 요소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해가 아닌 피어싱이나 문신, 종교적 이런 문화적 의례의 일부 이런 것들은 자해로 볼 수 없다라고 진단 기준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자살성 자해 직전 학생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울, 불안, 긴장, 분노나 자기 비하와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부정적인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부정적인 느낌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부정적인 느낌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이제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자기 비하와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해 행위 전에 의도한 행동에 몰두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이나 팔목, 팔뚝 등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진다거나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고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통제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해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도 자해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자살성 자해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해를 통해서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거야. 나는 자해를 해야 되나? 자해를 하는 게 낫겠지?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러 와주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청소년기의 학생들, 자녀분들을 이제 두고 있으신 학부모님 혹은 보호자님들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년 초기에는 친구 관계가 개인적인 특성보다 관심 분야 유사성에 따라 피상적이고 활동중심적으로 나타나며 동성친구가 대부분이다 라고 아주 길게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 관심사가 겹치는 학생들과 상당히 많이 친해지게 됩니다. 특히 동성친구들 간에 더욱더 쉽게 친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청소년 중기를 보시면 정서적으로 강렬하고 관계 중심적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학부모님 혹은 보호자분들의 자녀 혹은 보호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학생들이 상당히 연애를 좀 쉽게 한다거나 연애를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거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굉장히 강렬한 정서 경험을 하고, 그 강렬한 정서 경험들이 이런 관계를 이어나가야만 내가 청소년으로서 혹은 내가 학생으로서의 멋이 있어 보인다거나 혹은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관심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강렬하고 관계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밑에 보시면 뒷담화 혹은 비밀 공유,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노출시키려고 한다라는 건데요. 남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고 남들 눈에 자기가 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쪽팔린다, 진짜 민망하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반기, 청소년 후기에 들어서면 조금 더 상호관계적인 부분에서 대등한 것을 요구한다거나 대등한 것을 조금 더 고려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은 그런 대등한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이성 친구가 보다 보편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저 또한 청소년 후기쯤에서는 아무래도 여사친 혹은 남사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성 친구들이 그 전에 청소년 초중기 때에 비하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요. 보호자분들께서도 청소년기를 충분히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알려드릴 개념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상적 청중이라고 해서, 이 상상적 청중이란 무엇이냐면 자의식 과장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쉽게 표현하면 모두가 나를 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다못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나를 다 쳐다보면서 굉장히 비웃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상적 청중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식적인 말과 행동이 증가하고 친구 관계에서 유치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이제 동생이 있는 친구들 혹은 형 누나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쟤야 나야 누구야 빨리 골라, 내가 더 소중하지 않아? 이런 유치한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자신의 경험은 특이하며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남들이 이런 부분에서 겪은 어려움들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강렬한 믿음인데요. 이런 이유로 많은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은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흡연을 한다거나 음주를 할 때에도 그 위험성이 가져다 주는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런 비행 행동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비행 행동을 보이는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기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학창시절에 경험하셨는지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 되네요.